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4일 주말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좋지 못했어요. 아마 뉴스를 좀 어제 저녁부터 확인을 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생각이 많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트럼프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을 좀 흔드는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3대 지수는 일단은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 다우가 마이너스 0.6%대, S&P도 마이너스 0.6%대로 3대 지수 전부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5%대 하락하면서 기술주가 좀 하락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폭을 좀 확대하던 그런 흐름들이 일부 좀 낙폭을 축소를 하는 모습들은 보여줬다, 장중에. 네, 요거는 긍정적이기는 한데 뭐 그렇게 크게 뭐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어떤 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아쉽죠? 네, 일단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관세를 50%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3대 지수가 본격적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 6월 1일부터 다음 달이죠.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그런 시점인데 다음 달 1일부터 EU에다가 50% 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렇게 갑자기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그 행정명령 서명을 하고 나서 그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질문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여러 가지 뭐 물어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대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다. 그래서 EU한테는 50% 관세 부과할 거다. 이렇게 질러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들, 제조된 제품들은 당연히 제외가 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애플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언급도 했었는데 일단 요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받아들여진 거고 좀 안 좋게 해석이 된 거죠. 근데 다만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낙폭을 좀 축소하는 흐름들이 중간에 이렇게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요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제 뭐 깜짝 놀랐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수습하는 발언들을 해줬어요. 이제 대통령의 언급이 EU를 뭐 진짜로 뭐 EU에 50%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EU가 지금 너무 협상 과정에서 진전이 더디니까 조금 더 행동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전략적인 발언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수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발언에 이제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협상 전략으로 진짜로 50% 관세를 시행할 거는 아니구나. 협상 전략이구나. 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일부 조금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여준 거죠. 네, 근데 뭐 전체를 다 되돌리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었고 일단은 계속해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EU에 대한 50% 관세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에 이어서 애플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아이폰이 미국에서 제조가 안 되면은 관세 25% 부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한테도 관세를 부과를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낑긴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삼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삼성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애플에 25%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삼성도 당연히 관세 부과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6월 말쯤에 시행할 거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하고 나서도 이제 시간외에서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타났고 당연히 직접적으로 삼성도 언급이 된 만큼 조금 좋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영향들이 좀 같이 맞물리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사실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협상 전략의 가능성이 더 크다에 좀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발언을 한 것도 보더라도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 언급이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인 거지 뭐 추가적으로 진짜로 뭐 거기에다가 뭐 관세를 부과를 할 거고 이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거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의견
의견들을 좀 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죠. 네, 이 사람이 7월 전에 아마 대부분의 국가와 관세 협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뭐 관세가 대부분 다 올라가는 거고 이미 관세 협상하기 이전과는 다른 정도의 수준의 관세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관세보다는 훨씬 더 높아진 수준에서 이제 관세가 진행이 될 텐데, 근데 어떻게 물가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이 얘기를 하기로는 물가 영향 없을 거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이런 재무부도 그렇고 상무부 쪽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뭐 그 가장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람부터 매일매일 말이 바뀌고 좀 그러니까 이 밑에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알겠는데 좀 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뭐 국채금리, 그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도 이전보다는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인 거고, 국채 금리의 변동성도 이렇게 큰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일본이라던가 다른 국가들의 뭐 통화 가치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이런 불확실한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글로벌 어떤 국가들의 대부분의 어떤 뭐 통화 정책도 그렇고 지금 뭐 관세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앞으로의 가이던스라던가 뭐 계획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은 계속 좀 이런 흐름들을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어느 정도 고의적인 어떤 좀 그 시장이 흔들기가 시작이 되는 건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보시다시피 전고점대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와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P 500도 마찬가지로 전고점대까지 대부분 다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뭐 떨어뜨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또 이제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또 다시 이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를 넘어섰었잖아요.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4.5%를 넘어섰었고, 그러니까 이제 국채금리가 또 다시 올라가니까 이거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서 다시 또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다시 좀 시장이 흔들기가 시작이 되는 건지, 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장도 좀 주의를 해야겠죠. 조심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행정명령에 좀 서명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어제는 굉장히 특징적인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흐름들은 쭉 보시면은 이런 형태였어요. 대부분이 다 빨간불 좀 켜고 있는 상황이고, 뭐 M7 기업들 대부분이 안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리고 애플이 뭐 3%대, 엔비디아도 1% 넘게 빠졌고요. 근데 다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지다가 그래도 나름 좀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더 빠졌었는데 그래도 일부 좀 반등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M7 기업들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웨더부시 쪽에서 이제 그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350달러에서 500달러로인가 되게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근거는 그 성장성을 좀 이유로 들었고요. 로보택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6월 달에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올라오지는 못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눌리다 보니까 테슬라도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그나마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틸리티 쪽들,
그리고 뭐 필수 소비재라던가 뭐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시장 어떤 하락 대비해서는 좀 견고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어떤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개별주 중심으로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어제 미국 증시도 비슷한 흐름이었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별 좀 종목이나 업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가장 큰 이슈였던 원자력. 어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강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클로라던가 그리고 오클로가 가장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죠. SMR 관련주인데 20% 넘게 급등을 했고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20% 가깝게 급등했고 그리고 뭐 센트러스 에너지라던가 그리고 뭐 나노 누클리오 에너지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20% 30%대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 그 한국 증시에서도 원전 관련주들 거의 불을 뿜었잖아요.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상승이 나왔고 원전의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급등 나오는 뭐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도 보면은 에너토크 상한가 안착했죠. 그리고 뭐 한신기계라던가 태웅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한신기계, 한택 뭐 이런 원전 관련해서 우진엔텍이라던가 수산인더스트리, 서전기전, 우리기술 이런 기존에 굉장히 조용하게 원전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던 종목군들도 다 같이 급등 나오는 네, 그런 형태가 어제 우리 시장에서 보여졌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도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거를 이제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시장에서 과연 어제 급등 나온 미국의 원전주들을 반영을 해서 월요일에도 우리 시장에서 원전주들이 급등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을 한다라는 게 일정이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 일정을 반영을 해서 미리 땡겨서 선반영을 해서 어제 미국 증시,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했던 거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은 해볼 만한 문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릴 가능성, 단기적으로 이 행정명령 서명을 보고 이제 들어온 수급들이 있을 거잖아요. 모멘텀 플레이로 들어온 수급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일정이 끝났다라는 인식하에 좀 일부 매도하는 물량들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적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그리고 뭐 현대건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건설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오던 종목이었잖아요. 찔끔찔끔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루에 많이 올라봤자 뭐 3%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던 종목이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3%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좀 뿜으면서 마감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다가 갑자기 한번 슈팅이 빵 나온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더 갈 수도 있는데 쉬어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방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 방산도 그렇고 지금 조선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로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업종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한국밖에 못하는 거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화장품도 그렇고 뭐 조금 분야는 다르기는 하지만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대표적으로 조선방산.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한테 조선 관련해서도 뭐 협상 카드로 지금 좀 계속 거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온 거고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이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비슷한 게 지금 원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밖에 못하는 거. 왜냐하면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강한 플레이어가 얼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손가락 안에 뽑는데 이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뭐 미국, 그리고 프랑스 이 정도로 좀 끊기거든요. 네, 근데 뭐 일단은 러시아랑 중국 거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판 안에서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거는 일단 배제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한국, 미국, 프랑스 이렇게 남기는데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공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설계할 수 있을 만한 능력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건설을 해본 경험이라던가 시공을 해본 경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동안에 안 해봤고요. 못 해봤고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탈원전을 해왔던 기간이 워낙에 길고 이러니까 레퍼런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설계 능력만 있고 실제로 지은 능력은 별로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누구한테 요청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뭐 가성비도 그렇고 기존에 이 미국의 기업들과 여러 어떤 협력이라던가 MOU를 체결을 하고 지분 투자를 단행을 하고 과거부터 여러 번 같이 좀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의 어떤 무게가 좀 실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의 어떤 원자력 뭐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의 흐름에서 좀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저는 제2의 뭐 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좀 뭐 제2의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뭐 원전인데 아무튼 좀 더 이런 추세상의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더 긴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불을 뿜었잖아요. 금요일 날 시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일부 좀 쉬어갈 가능성도 좀 생각은 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이 좀 유리하다, 많이 유리하신 구간에 계시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계속 끌고 가 보셔도 충분히 괜찮기는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좀 평단이 조금 애매하고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일부 비중은 조금 덜어내 놓으시고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조금 더 사는 뭐 팔았던 물량을 다시 매수를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좀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급등이 나왔지만 일부 선반영된 부분들은 있다 정도로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명령을 처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이제 뭐죠? 18개월 이내에 1년 반 시기 이내에 추가적인 원자로 신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빠르게 이런 원자로 건설이 빨라질 수 있도록 규제도 좀 완화하는 그런 내용을 좀 포함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포함이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신재생, 그 태양광이랑 풍력 쪽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태양광이랑 풍력 빠지는 속도가 엄청 가팔랐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무섭게 빠졌어요. 어제 뭐 보시면은 하나솔루션도 지금 13%, 뭐 10%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고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14% 빠졌고요. 금요일은 12%까지 밀렸다가 종가는 한 10%대에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하락을 하는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고 이 기울기도 굉장히 가파른데 거기에 또 좀 부담이 되는 거는 거래량을 좀 너무 많이 동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을 동반한 이제 투매를 포함한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조금 그 어떤 투심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지금 뭐 최근에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하원을 통과를 했잖아요. 뭐 IRA 법안이 축소가 되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금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론 상원까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내부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아니면은 상원에 가서는 수정이 될 거다. 이거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되게 크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그 신재생 법안이 통과를 할 때도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를 한 게 아니라 한 표 차이로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 신재생 에너지 법안을 축소하는 이 내용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크다는 거죠. 공화당 내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게 상원에 가서는 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태양광도 우리가 기존에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TPO죠. 어제도 좀 설명을 일부 드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TPO라고 해가지고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태양광 임대 서비스거든요. 태양광을 임대해주는 서비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족분들이 집에 태양광 그 판을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직접 사지 않고 어떤 회사가 대신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매달 조금씩 좀 구독형으로 돈을 내는 네, 그런 형태를 TPO라고 하는데 이거를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태양광 잘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미국의 이제 주택
가정용으로도 많이 좀 빌려주기도 하고 임대해주기도 하고 요 사업을 좀 잘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하나솔루션이 요 TPO 사업으로 좀 돈을 되게 잘 벌었었어요. 아마 2023년인가 24년인가 한 1,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계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체결을 하면서 이 TPO로 그동안에 하나솔루션의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펌핑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하나솔루션의 어떤 실적의 회복 속도나 이런 것들도 더 빨라질 거라고 지금 좀 전망을 했던 거였었는데 1분기 기준으로만 했을 때도 한 1,300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TPO만으로 이제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비중은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인 건데 수익성 개선을 시키는데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사업부인데 이번에 그 신재생 축소 법안을 좀 보면은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TPO가 아예 이제 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안들이 좀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게 조금 시장에서는 충격이 컸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유로 해가지고 특히 기관 주도로 해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일단은 물량을 다 털어내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런 악재가 떴어요. 그러면은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팔아요. 그러면은 다른 기관들 쪽에서도 계속 이어서 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연쇄적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팔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밀리는 하방이 좀 많이 열리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된 건데 사실 이게 저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상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저 고가권에서 달랑달랑하게 좀 위험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턴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다시 한번 좀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이제 아마 기관들이 지금 주도해서 많이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았던 거는 당연히 뭐 TPO가 빠지고 이러면서 지금 그 이제 수익성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좀 회복 속도를 지금 계산을 컨센서스를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컨센을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이게 상환 통과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컨센을 수정을 해야 되니까 얼만큼의 영업이익의 축소가 일어날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아마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겁니다. 실제로 이게 뭐 2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이런 정책에 대한 명확성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비워놨던 물량을 다시 좀 기관 쪽에서는 채워줘야지만 다시 좀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하나솔루션인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기관들이 주도를 했던 이 시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다시 좀 들어와 줘야 혹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그래야 좀 주가의 어떤 이전처럼의 어떤 강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네, 요 정도 밴드선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간 밴드선이 27,000원에서 28,000원 정도? 네, 그 정도 사이가 좀 잡히는데 요 구간에서 돌려주는 게 1차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요 구간이 딱 그 이제 처음에 이거 이슈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기도 한데 여기가 지금 현재 컨센상으로 봤을 때 PER이 한 10배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기본적인 가치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좀 저가에 대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투자자분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위치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틀 동안 이렇게 강하게 좀 빠져났기 때문에 이런 강하게 빠진 물량들을 일부 좀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리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단은 바닥을 잡고 돌림이 나오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래도 좀 바닥 잡는 흐름들이 나온다. 지금은 아직까지 하락이 안정화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지금 14%, 10%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그것도 장대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몸통이 조금 줄어드는 형태가 보여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기술적 강의 그거 해드렸을 때 영상 올려드렸을 때도 이 캔들의 몸통은 매수 혹은 매도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양봉도 긴 양봉이면은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한 거고, 음봉도 긴 음봉이면은 장대 음봉이면은 매도의 힘이 굉장히 강한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장대 음봉으로 계속 내리꽂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매도의 힘이 거세다는 거고 아직까지 안정화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저가 매수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몸통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 안정화가 진행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뭐 도지형 캔들이라던가 아니면 일부 좀 돌리는 양봉으로 좀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지 좀 어떤 대응이라던가 저가 매수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로 지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큰 상태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돌림이 나오고 절반 정도라도 지금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조금 뭔가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좀 하락이 안정화되는 걸 기다리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신재생 쪽으로 이렇게 좀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관세 관련된 내용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언급이 되면서 미국 증시를 흔든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게 진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혼자서 추측을 하는 건데 이게 증시가 많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번 좀 흔들어 볼까에 대한 의도가 담겨 있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관세 관련된 좀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하겠죠.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도 이전처럼 관세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관세에서 타격을 별로 받지 않는 그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질 환경이 마련이 됐다고도 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관세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다시 유럽 증시도 계속 좀 안 좋았거든요. 특히 자동차 기업들 중심으로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좀 합의가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자동차 관련해서 그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이랑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시다 그 총리랑 통화를 했는데 통화 결과 좀 합의를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찌라시성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외신에서도.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뭐 자동차나 이런 전통 사업들 관련해서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죠. 공식화가 되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해운 업체가 대표적으로 관세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조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관세 무풍이라기보다는 관세에서의 협상 키카드 그리고 관세가 부각이 될 때마다 함께 좀 메리트가 같이 좀 부각됐었던 업종이 조선이니까 조선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볼 만한데 근데 마침 또 긍정적인 내용의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일본의 해운 업체가 중국과 LNG선의 신규 계약을 보류했고 미국 규제 때문에 한국한테 발주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일본의 엄청나게 큰 해운사 라고 하는데 미쓰이라는 해운사인가 봐요. 네, 그래서 미쓰이라는 이 해운사가 당분간 그 중국 조선업체에 발주하는 LNG 물량 있잖아요. 이거를 발주를 보류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상선 미쓰이 사장이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지금 중국과 신규로 지금 계약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상선 미쓰이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LNG 운반선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유한 회사더라고요. 107대 정도 107선 정도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데 앞으로 이제 2029년까지는 140선까지도 이제 LNG선을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목표치를 좀 세워놓은 그런 그 해운사 중에 하나예요. 해운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2029년도까지 이렇게 많은 선박들을 늘릴 예정인데 그 선박을 보통은 중국에서 좀 주문을 많이 해왔었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한 여섯 척 정도를 좀 주문을 해놓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신규 새로 주문을 해놓은 거를 취소하지는 않을 건데 근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이제 계약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지금 그 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으로 미국의 어떤 중국에 대한 제재 때문에 글로벌 선사들이 한국으로 계속해서 주문을 넣는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HD, 현대, 중공업도 그렇고요. HD, 한국, 조선
해양도 그렇고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다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기는 하거든요. 뭐 HD, 현대미포가 제일 세기는 한데요. 어쨌든 HD 현대미포는 계속 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이 HD 한국조선해양, 네, 한국조선해양이 좀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적인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좀 쉬어가는 네, 그런 흐름인데 아직까지 추세가 여전히 너무 강하고 너무 좋거든요. 시장에서 뭐 강하게 막 주목받고 있고 그러지는 않는데 여전히 너무 좋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도 이런 관세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다라는 것들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관세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사실 최근에도 계속 강해요. 네, 계속 강해가지고 뭐 이제 대표적으로 엔터주들이죠. 뭐 SM이라던가 그리고 뭐 노마스 그리고 디어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신고가거든요. 신고가고 조용히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어유는 52주 신고가고 지금 새로운 신고가 부근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초입에 있는 네,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지금 박스권 만들고 있던 구간들 돌파 성공을 했잖아요. 여기인데 여기 돌파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그 월봉이거든요. 아직까지 월봉 캔들이 완성이 된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대가 한 5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이 5만 원대를 지금 밀어내면서 돌파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주봉상으로는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된 거니까 이 캔들이 형성이 된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5만 원 상단 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잘 이제 돌파를 한 것들 확인이 좀 될 거고요. 물론 빼꼼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디어유도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뭐 노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인데 디어유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전고점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좀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노머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뭐 SM이나 JYP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워낙에 다들 다 잘 아시니까 그냥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엔터주도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요즘에 엔터랑 같이 관세 무풍지대라고 해가지고 관심받고 있는 업종 조용히 좀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 그 게임주들이거든요. 게임주들 미국에서도 어제 로블록스가 게임주의 대표주자잖아요. 근데 로블록스도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주들 네, 그래서 게임주를 보면은 뭐 넷마블도 같은 경우에도 은근슬쩍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넥슨은 당연히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뭐 네오위즈라던가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는 흐름들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게임주들을 막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이렇게 막 게임주들 좋아해가지고 게임주들을 막 이렇게 파고 뭐 스터디하고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게임주들에 대해서 뭐 얼만큼의 어떤 업사이드가 열려 있고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것들보다는 지금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좀 일부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일부 개별 하나만의 종목군들만으로 조금 보는 것보다는 게임주 ETF 있거든요. 그래서 ETF를 사실 지금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터나 뭐 게임 뭐 이쪽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은근슬쩍 좀 최근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업종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조선 말씀드렸고 원전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역시나 강한 거 금융 쪽이죠. 네, 금융 뭐 지금 삼성증권이라던가 특히 증권 ETF들이 좀 상당히 잘 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도 되게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ETF라던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거가 만약에 좀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일 이득을 보는 건 결국엔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정책상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미리 땡겨서 뭐 밸류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저는 하반기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증권이라던가 지금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 대부분 다 좋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개별 종목 하나만 좀 찝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그 ETF 있어요. 금융 ETF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금융 ETF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되니까 뭐 이런 ETF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관세 무풍지대라고 했을 때 또 떠오르는 것들, 무풍지대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좀 최근에 계속해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들 화장품인데, 네, 화장품 중에서도 지금 선크림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강하잖아요. 미용 기기족들도 강하고, 근데 미용 기기, 화장품, 그리고 그 화장품 안에서도 선크림, 이게 계속 좀 순환매적으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상당히 의미 있게 올라왔던 거는 아모레퍼시픽이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좀 열심히 기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중국의 회복세가 좀 보이면서 공장을 가동률을 최대로 올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어제 같이 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어제 좀 시세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만들었던 고가 라인대 13만 원 선 좀 돌파를 강하게 밀어내주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일단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좀 돌렸습니다. 상승 추세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초석을 좀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뭐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좀 일부 눌림이 나온다, 음봉이 뜬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메리트 있는 구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좀 좋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실리콘2도 여전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V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는 여전히 지금 한국콜마 계속 신고가 부근에서 절대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죠. 잘 버티고 여전히 잘 이제 추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닥권에서 돌리는 종목군들을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코스메카 코리아라던가, 그리고 이제 CNC도 있습니다. C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인수 제3자 배정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반납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사실 시장에서 그래도 3자 배정이고 신세계 그룹이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뭐 대체거래소에서 반영을 하면서 갭상승을 확 떴었는데 전부 다 반납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이 났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좀 밀리게 되면은 좀 추가적으로 하방이 더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더 돌리는 거를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C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 좋았는데,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뭐 선진뷰티라던가 잉그루드랩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추세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미용 기기 쪽에서는 뭐 원택이라던가 APR 뭐 이런 종목들도, 뭐 동방메디칼이나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포물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시장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 주도주 안에서의 플레이를 하셔야지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뭐 관세든 뭐든 이제 변화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그 변화가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변화가 좀 생기지 않는다, 여전히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어떤 흐름들 자체가 그러니까 업종들 안에서의 차별화만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를 안 했구나. 네, 이런 내용이 또 있었어요. 오라클이 오픈 AI의 미국 데이터 센터용 400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어제 또 꽤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또 반등이 나름 낙폭을 축소한 게 마이너스 1%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 칩을 오라클이 구매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한테는 호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의 변곡점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그게 일단은 다음 주 엔비디아 28일 실적 발표 이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마 비슷한 흐름들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쪼개서 한번 어떻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지,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이 뭐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 계속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많이 변덕을 부리는데 뭐 이번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아침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